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2차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구 행사 및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과 실정에 맞는 저감 대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19년에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미세특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두 차례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과 저감 대책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 추진 등 그동안 관련 부서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기후대의과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상황 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회계과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경제정책과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 산림관리과 순으로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감사관, 계획행정실 참고인으로 이철희 계획행정실장, 정일봉 행정지원과장, 김종관 자치행정과장, 신하규 회계과장, 김동욱 계약 1팀장, 재정경제국 소관 참고인으로 신우용 경제정책과장, 우경원 에너지관리팀장,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참고인으로 김현수 공원관리과장, 안효용 녹지관리팀장, 박노설 공원조성과장, 박봉규 산림관리과장, 홍현철 공원조선팀장, 김승각 산림환경팀장, 최광희 산지관리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여운석 기후대의 과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지 의원님께서 그 자책령과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자책령 과장님께서는 그 우리 시 미세먼지 정책에서 컨트롤 타워가 기후대의과 미세먼지 관리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힘이라든가 인력, 조직에서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뭐 미세먼지 문제는 뭐 청주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고 환경 문제는 보건하고 직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관리팀이 과연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 관련 사업 조기 폐차라든가 DPF 지원 사업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사업에 집중되는 1월에서 4월까지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미세먼지 관리팀 직원들이 통화 건수가 1월에서 4월까지는 하루 1000건이 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건수는 모르는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량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에 1170건 정도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직원들이 낮에는 그냥 하루 종일 콜센터처럼 전화 받는 거예요. 1월에서 4월까지 한 4달 정도를요. 그럼 미세먼지 관리팀을 분리해서 대응 업무와 그 관련 사업 전담팀으로 분리를 해서 좀 조직을 정비할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 명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관리팀이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후 대기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거기도 기후 정책 팀도 있고 대기 보전 팀도 있기 때문에 기후 대기과 전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하신 미세먼지 관리팀의 업무를 좀 나누는 게 어떠냐, 정책팀하고 대응팀하고 나누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노후 경유차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좀 개선하는 걸 기후대책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기후대책과에서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그 접수를 인터넷 접수로다가 지금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견 주는 거는 그걸 구청이나 읍면동으로다가 접수를 다 이관시키면은 좀 업무가 여기서는 정책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가 기후대책과하고 좀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 업무를 이관을 하는 데는 그 기간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예를 들어 뭐 대기배출 사업장 그 지도점검 단속 업무는 읍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의 환경지도팀이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택지 개발이 많고 산업단지가 많은데 그것도 또 뭐 오송, 오창 이쪽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흥덕구청과 청구청에 있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을 2팀으로 나눠서 소속은 구청에 두면서 실제 업무는 오송읍사무소나 오창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면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그 지도 점검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저 대읍 체제가 이제 저기 오창이 대읍 체제가 되면은 거기에는 환경 지도 팀을 두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 지금 오송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흥덕하고 청원에 그런 환경 관련 지도가 많다고 인정돼서 한 명씩 각각 증원은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팀을 읍에 두는 방안은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글쎄요, 환경 민원이 보통 흥덕구나 청원 같은 경우에는 1,000건에서 1,500건인데 그 한 명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 시민들이 그 체감할 수 있을런지는 좀 의아하고요. 그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조직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하셔서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고 자기 성취를 느끼고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님, 그 지금 유현경 의원님 지적하신 그 퇴직 공직자 그 취업 문제는 사실상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 윤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뭐 우리 그 위원회 의원님들이나 뭐 시의회에서는 사석에서는 실명까지 서너 명 거론되면서 그 환경 관련 뭐 소각장 업체라든가 유관기관에 취업을 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관실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퇴직 공직자 그 취업 심의 자료 2018년 이후 자료를 2시까지 그 의원님들 수만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안효용 녹지관리팀장, 공원조성과 홍현철 공원조성팀장은 공원관리과 및 공원조성과장님을 대신하여 오후 3시부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참석으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조사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시정돼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호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정제되게 지적을 하는 거를 그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미세특위에서 지역난방공사하고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이 정도로만 짚어도 되고 이제 더 이상 확인하시거나 이렇게 할 거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은 여기 특별위원회실에 계신 분들께서 사실 청주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3, 4년이면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들이 되실 테고 또 앞에 계신 과장님들은 또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되어 계셨을 텐데 지금 지역 난방공사와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가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이유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청시 환경 보전 정책이 환경 용량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수요와 이 환경 보전은 서로 좀 상반되는 개념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용량이 강화돼야 되는데 계속 개발 수요만 개발 압박만 받는다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미세특위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발전적인 방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난 2월에 그 본위원회 그 조사 활동 중에 그 기후대의과까지는 질의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우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재개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을 했는데 후에 살펴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있어서는 기후대의과는 빠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사인 그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후대의 과장님과 폐기물 지도팀장님은 특별한 회의라든가 이런 일정이 없으면은 조사 활동 내내 회의 참석을 해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은 혹시 대답하거나 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참고를 해달라. 그래서 회의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기후대의과장님은 오늘은 그 부서 전반에 대해서 뭐 특별히 질의 답변 준비는 안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앞으로 이번 주 조사 활동 기간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뭐 법령에 적정하게 적절하게 해서 깨끗한 청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조사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시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요. 오늘 가급적이면 4시 이전에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좀 상호간에 약간 조율을 하셔서 그 회의를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한테 메모가 왔는데요. 오늘 그 산림관리과 가로수 기본 계획이나 회계과 그 친환경 자동차 관련 계획 또 인터넷 이거 뭐 경제정책과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협의 결과 이거 인터넷에 뭐 공개는 돼 있을 텐데 이것 좀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들께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SK 하이닉스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6,7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방세 또 개인들을 통한 그 급여를 통한 또 경제 기여 이런 것도 또 무시하면 안 되는 수치고요. 다만 그 SK 특히 LNG 발전소가 이제 언급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하는데 뭐 시민들 의견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의견에 기반한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특히 오늘 언급되는 그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그 수증기 그에 대한 분석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그게 정말 H2O 물인지 아니면은 주위에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동식 그 악취 측정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규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하고 풀 건 풀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특별히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후대책과장님께서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또 기업에 또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또 누구 계신가요? 이현주 의원님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두 분 어떻게? 빨리 할게요. 저도 빨리 할게요. 예, 이현주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미세특위 위원들끼리 나눈 좀 간담 자리에 있었던 얘기를 좀 행정지원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저감 행정은 이게 경험과 그 연속성이 되게 중요한 행정입니다. 또 한편 오늘 계속 얘기되는 컨트롤 타워.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바람은 그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를 하는 게 어떠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있어서 지금 교통정책과의 그 이모 주무관님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통행정만 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청주에서는 그분이 잘 안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에 물론
우리 시에도 그 전문관 제도로 하고 있어서 환경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임기제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형 공무원 그 임기제를 해서 그 민간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미세먼지 정책을 계속 그 업무를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그 시민협력관처럼 시민협력관이 그 업무를 하기에는 안 된다면 환경협력관이더라도 물론 부시장님은 계시긴 하지만 우리 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 소각장 대응을 보면은 어떤 업무는 자원정책과에서 폐기물 지도팀에서 업무를 하지만은 어떤 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할할 수 있는 그 환경협력관을 그런 보좌진을 준다고 해도 청주 시민 중에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우리 미세특위 위원님들 사이에 있었다는 말씀을 꼭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정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참고인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미세먼지 원인 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